안녕하세요. SOB의 팡텀입니다.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앞서 프로그래밍 전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할 C++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새 많이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등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고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특화되어 사용하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에 관련된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어떤 언어가 더 적합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언어들보다 특화되어 사용하기가 좋고 개발하기가 유리한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울 C++은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게임 회사들이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알고 싶을 때 높은 확률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그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높은 확률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유명한 회사인 블리자드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인체 채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 기계공학을 클릭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디아블로의 시니어 게임 플레이 엔지니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내리면 requirements라고 최소한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C나 C++이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뽑겠다 최소 요건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버워치 게임 해보셨나요? 오버워치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또 뽑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보시면 이제 강력한 프로그래밍 기술로 C샵이랑 C++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보셨나요?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크래프톤의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잡 패밀리에서 이제 카테고리에 테크를 선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도 서울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 백엔드 프로그래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수 요건하고 우대 요건이 나오는데 우대 요건에 보시면 고랭귀지 또는 C나 C++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게임 서버 기반 코드 프로그래밍이나 게임 서버 로직 프로그래밍 이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C++은 서버 엔지니어를 많이 뽑습니다. 게임 회사 같은 곳에서 C++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C++ 외에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비지 컬렉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비지 컬렉터란 무엇일까요? 영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말로 하면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하는 일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객체의 메모리를 가비지 컬렉터가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객체의 메모리를 왜 청소해야 할까요? 사용하지 않는 객체 메모리의 점유는 결국 메모리 루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메모리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C나 C++ 같은 unmanaged 랭귀지는 메모리를 직접 할당해주고 free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직접 해제해야 합니다. 매니지드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가비지 컬렉터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팅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설명을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베지 컬렉팅이 일어날 때는 해당 서버에 접속해 있는 클라이언트들도 다 잠깐 멈춥니다. 로직적인 부분에서. 프레임이 튕기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유저들은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의 레이턴시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게임에서는 C++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C++의 강력함과 실무에서의 활용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레이턴시는 응답 속도의 측면의 지연 시간, 즉 이제 쉽게 말하면 대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딜레이는 일반적인 저희가 사용하는 지연 시간이 똑같고, 렉은 시간차에 의한 지연 현상을 말합니다. 이어서 또 어떤 핫한 프로젝트들의 C++이 많이 쓰이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새 AI도 핫한 이슈입니다. 이제는 AI가 어디에도 있는 필수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AI 쪽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텐서플로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개발한 대규모 머신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언어가 AI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가 대부분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줄 알지만, 텐서플로우 프로젝트 코드를 보시면 C++이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내부 코어에는 C++로 작성하고 외부는 다른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V8 엔진 프로젝트도 한번 GitHub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엔진은 크롬에 내장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여기서도 프로젝트 코드를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점유율로 C++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엔진에서는 C++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초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보면 C++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중요시 되는 부분에는, 즉 코어 부분을 C++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폰, iOS나 맥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언어인 스위프트 프로젝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코드를 보시면 C++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픈CV라고 컴퓨터 비전, 영상인식 관련된 프로젝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C++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운영체제 윈도우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C++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인베디드 분야에서도 C++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란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내장하여 특수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스프링쿨러 같은 어떤 상황에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물을 뿌리는 것처럼 미리 정의된 작업만을 수행한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반 컴퓨터와 다르게 세탁기, 냉장고, 내비게이션 등 단일 목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보면서 C++이 어디에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프로젝트를 살펴본 것처럼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보셔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기초문법 강좌를 마치고 나면 PBL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쉬운 것부터 따라 만들어 보면서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공부를 하면 엄청난 실력 향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하기 앞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